자, 그래서 7번 문제, 여러분 57번 카드과세 매입,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유형 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상품을 811번 복리후생비로 수정하시는 거.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있나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수행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7번 카드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요. 뭐 품명에는 식대라고 해도 좋고, 우리는 회식대 이렇게 입력했었죠. 그리고 공급가액에다가 우리는 12만 원을 이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거래처는 궁전한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전자세금란은 카드니까 그냥 지나가셔야죠.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하시면 이와 같이 분계가 자동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란에 상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복리후생비로 811번으로 고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57번 카과 유형 문제 하나 해봤습니다. 네, 밑에 또 입력된 결과 화면이 보이고요. 수행 팁을 한번 보시면 분계 유형 4번 카드 분계를 선택하면 간단하다 이거죠. 분계의 카드 관련 계정은 카드 거래처로 자동 수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국민카드로 자동 수정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산전자의 결산 문제 두 문제, 이렇게 결산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 문제, 그 중에 한 문제는 수동결산 문제인데요. 결산이 어렵다고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어렵게 배우는데 시험에는 말이죠, 되게 쉽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결산 정리에 대한 그 수행 평가도 여러분 해보셨는데 뭐 좀 어려운 편이긴 했죠. 그러나 시험에서는 결산 사항이 AT 시험에서는 굉장히 FAT 1급에서는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2020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나오네요. 네,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했다. 네, 이런 문제 참 잘 나오죠. 네, 오늘 네, 결산정리 문제, 이런 문제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근데 1년분이라는 것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래요. 요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기간. 그래서 보험료는 60만 원을 지급했고,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요 기간에서 미경과 기간을 바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2021년 9월이니까 미경과 기간은 9개월인 거죠. 결산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12월 31일 날 하는 거거든요, 결산을.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과되지 않은 보험기간은 내년 9월 말까지니까 9개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9개월에 대한 미경과분을 정리하라 이거예요. 정리하라. 월할 계산할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60만 원을 당기에 10월 1일 날 다 지급은 했으나 이 중에서 9개월치는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에서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답이 나와 있네. 자, 9개월치 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에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이렇게 45만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9개월치 보험료니까 이 45만 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대변의 보험료 하면은 이게 비용 취소죠. 예. 비용을 취소시킬 때 대변의 비용 계정과 뭘 쓰면 돼요? 차변의 선급비용, 이걸 자산 처리하죠. 차변의 선급비용. 그래서
비용 취소는 대변이요. 차변의 그만큼을 당기의 자산으로 잡아주는데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이 선급비용.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당좌자산에서. 네, 그래서 요거 결산정리 문제로 아주 잘 나오고요. 아마 이 숫자는 이거하고 똑같지 않겠지만 오늘 재평가 문제에도 이게 나오죠. 네. 나온다 이겁니다. 미경과 보험료가 몇 달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런 문제 출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60만 원, 45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 아셔야 되겠고, 9개월치가 얼마일까? 1년치 보험료에다가 9개월을 곱하세요. 그리고 나누기 12 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해볼까요? 일반 전표로 가야 됩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결산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 선급비용 자산 증가. 선급비용은 거래처나 적요. 만약에 뭐 보험회사가 삼성 뭐 무슨 보험이라든가 보험회사가 그 문제에 혹시 있다면 있다고 하면 거래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결산정리 문제에 보험회사 같은 거 거래처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45만원 자산 증가 시킵니다. 4번 대변의 나머지는 보험료 800번대 쓰세요. 821번 보험료 45만원 비용 소멸을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비용을 소멸시키는 이 분계 4점짜리 문제입니다. 거기에서요? 네. 결차 결제 5, 6번은 상관없나요? 3, 4번 차별 대변 대신에 결차의 5번이나 결대 결대 6번 상관없습니다. 입력하실 때.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결차 결대라는 걸 선택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동결산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4점짜리. 자, 결산자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1,2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없다. 잔액이 없다는 거 하는 내용이 없다면 가서 꼭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가령 400만 원이 있다라고 조회가 되면 입력을 1200을 하지 말고 80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 기 충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빼줘야 됩니다. 빼고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아예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굳이 조회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회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세요.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결산일로 조회를 하는 거예요. 12월 31일로요. 조회하셔가지고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유동부채 밑에 비유동부채 있다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차입금만 있죠? 없다는 얘기예요. 설정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1200만 원 전액을 입력을 해야 돼요. 이 1200만 원 전액을 어디다 입력하냐면 결산자료,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는 게 바로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어디 있냐 하면요. 여기 결산 재무제표라는 박스에
맨 위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기간을 입력하실 때는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기 보시면 451번 매출 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상품 매출 원가. 우리가 지금 도소매업은요, 전부 다 451번 상품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할 필요 없고 그냥 확인 눌러서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디다 입력하냐면 여기 판매관리비 쭉 계정 과목들 보이죠? 바로 그 끝나는 지점에 잡비 바로 밑에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어요.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여기에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1200만 원 입력해 볼까요? 1, 2 플러스 2번 엔터 하시면 돼요. 입력되셨죠? 그러면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전표 추가 누르시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결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여러분 일반 전표 탭을 옮기셔 가지고 조회 한번 눌러 보실까요? 조회 눌러 보시면 방금 입력한 것이 이거예요. 3번 전표에 온 거예요. 결차 퇴직급여 1200, 결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동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120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 2번 전표에 있는 상품 매출원가 분계는 항상 자동 결산에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하면 언제나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분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왜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인지 말씀드렸고, 또 이런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퇴직급여 전입액 난에다가 입력하시면 된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산전자의 결산 두 문제를 해봤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결산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예. 우리가 NCS 이수자 평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할 때는 결산을 여러 개를 해봤잖아요. 그냥 여러 개.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딱 나와요. 두 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있는 문제 5번은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15일 날 시험 보실 때 가장 쉬운 문제, 맨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네, 가장 쉬운 문제. 자, 주식회사 용산전자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네. 자,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는 문제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총계정 원장을 일단 실행을 시켜 놓으세요. 자, 총계정 원장 여기 이 장부에 있죠? 일단 열어놓고 그리고 문제를 다시 봅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뭘 보라고 했는지 문제를 보니까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이냐. 상품 계정 과목 찾는 것보다 그냥 엔터로 처음부터 끝으로 하면은 왼쪽에 계정 과목이 다 보여요. 여기서 상품 찾으시면 돼. 예. 여기서 상품을 입력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여기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이 상품만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엔터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상품을 찾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자, 상품 찾았으면 문제가 뭐예요? 매입이죠, 매입. 그러면 여러분 상품의 매입은 차변이란 말이에요. 대변은 아예 하나도 없어. 예. 대변은 맨 마지막에 12월 달에 이것만 있네요. 왜 있느냐? 이게 조금 전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결산했잖아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눌렀죠? 그때 이게 자동으로 대변에 상품이 아까 12월 31일자 일반 제표에 넘어오는 거 봤죠? 그 금액이에요. 이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될 때 대변에 상품이 가는 거잖아요. 대변에 상품. 그러니까 매입은 전부 요 차변 금액입니다. 전기 2월 빼고 상반기니까 6월까지만 보고서 판단하세요. 답은 1월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월이 답이 된다. 1월 아닌가요? 네,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1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밑에 수행 결과를 보니까 이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 상품을 선택했죠? 그러면 여기 개정 과목이 딱 상품 하나만 나오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엔터 지나가니까 여기 개정 과목이 쫙 나왔고 여기서 고른 것이고. 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실행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그동안 세금계산서 합계표 많이 봤죠? 부가가치세 1번에 있어요. 그래놓고 문제를 또 다시 봅니다. 2020년 1기 예정 괄호 열고 1월부터 3월. 여기다 1월부터 3월. 1 엔터 3 엔터 엔터. 신고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발급분이라는 것은 이거죠.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죠. 매입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은 것이고, 밑에가 아니라 발급한 거는 위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니까 전자의 소개를 누르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거래처를 봐야 되겠죠. 쫙 봤더니 이게 제일 큽니다. 부국상사. 그래서 여러분 답에서 보기에서 부국상사를 딱 체크해 두셨다가 마우스로 부국상사 2번을 찍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요, 이 프로그램에 바로 이 자리에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답안 작성 단추를 누르면은 OMR 답안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그래서 1번부터 2, 3, 4에서 15번까지 이거는 이론 문제 답안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하는 1번과 2번, 문제 5번에 1번과 2번 찍어주는 것이 여기 OMR 답안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안 작성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하시고, 이걸 찍어주고 나서 밑에 USB에 저장이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USB에다 저장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시험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단추가 하나 빠져 있는데, 요 단추는 언제 쓰시냐면은 여러분 문제에서 지금 맨 끝에 있는 요 두 문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 요 두 문제 하고 맨 앞에 있는 이론 문제 15개, 그거 답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산전자를 통해서 FAT 1급의 실기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2장에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면은 유형별 연습 문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실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또 하는 거예요. 유형별로.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실기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그 유형들을, 문제의 유형들에 대해서 아직 미숙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유형상사를 통한 연습입니다. 네, 유형상사도 아마 이미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형상사 다운로드 된 것은 앞에서 다른 반에서 이미 답을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고 이제 다시 설치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백업 데이터라고 그러죠. 백데이터. 예,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할 때는 여기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그냥 실행해도 되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 풀었던 문제니까 슉슉 넘어가시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 이론은 다 했어요. 이거 유형별 연습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저 뒤에 가면은 유형상사라는 실습 문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쭉쭉 넘어갑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부가가치세 넘어가고 362로 한번 가보세요. 예, 여기입니다. 362. 회사 코드 3200번이거든요. 3200번. 요게 거래처 초기 2월 문제인데 이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회사를 바꿀 때는 여기 위에 있는 회사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회사 이름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3200번 유형상사 확인하고 로그인 눌러보세요. 유형상사로 바꿨습니다. 바꿔놓으시고 우리가 하려는 문제가 이미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미지급금을 한번 트리해 볼게요. 예, 다 돼 있어. 여러분도 유형상사로 바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미지급금 가보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예, 오전반이 다 해놨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다시 한번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설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요 프로그램 닫아주세요. 더존 프로그램을, 더존 스마트 A를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요. 자, 이미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 대부분 다 받아져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검색을 이용해 가지고 FAT1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2020 앞에 2020 FAT 1급 다운로드 홀더. 죄송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운로드 홀더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다운로드 홀더. 거기 있어요. 어떤 파일이냐면요. 예, 파일을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이거예요. 2020 FAT1. 여러분 PC에 어디인가 있습니다. 2020 FAT1.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여기 뒤에 괄호 속에 1이든 2든 그건 상관없어요. 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2020 FAT1이라는 요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겠다 하면은 홈페이지 31i.com에 가는 거고요. 있다. 예. 자, 찾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찾으신 분은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2020 FAT1 찾으신 분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는 모든 파일의 적용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압축이 풀리면서 더존 스마트 A가 다시 실행이 될 겁니다. 예 하시고요. 예, 이렇게 백데이터가 다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 코드를 여러분이 유형상사로 다시 바꿔보세요. 3200번 유형상사. 네. 네, 유형상사로 다시 바꿔놓으시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서 미지급금 명세서 미지급금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 지워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유형상사 문제는 여러분 유형상사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좀 부족했던 거 이거를 뒤에 있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하기 직전에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유형상사를 다 끝내야 됩니다. 다 끝내고 내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형상사 문제를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하는 먼저 1번 문제 개정 과목을 수정하라 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초정보 관리에서는요 여러분 10점이 출제가 돼요. 10점.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세 문제. 자, 그 중에서 이제 1번 문제 개정 과목 수정 문제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당사는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중에 235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개정 과목을 수정 등록하시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세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에 갑니다. 예, 가가지고 거기 235번이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키보드로 2, 3, 5 누르면 235번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고치실 때 235번 위에 거를 한번 먼저 클릭해 보세요. 그래야 요 글자의 색깔이 보여요. 보니까 디자인권이 빨강색이잖아요. 빨강색은 바로 입력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빨강색이구나 하면 다시 여기 눌러요. 디자인권. 그런 다음에 여러분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툭 치고 나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저쪽에 이제 우리 세 분은 키보드가 지금 그 노트북 키보드 형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키 있죠? 그걸 누른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눌러야죠. 그냥 일반 키보드는 컨트롤만 누르면 돼요. 일반 데스크탑 키보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한 번 누르고 입력하면 돼요. 의장권 엔터. 이렇게 수정해라 하는 겁니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빨강색으로 된 것만. 네네네. 그래서 개정 과목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빨강색인지 검은색인지 이렇게 클릭이 돼 있는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개정 과목을 눌러놓고 이게 무슨 색인가를 보시라고. 검은색으로 된 거는 그냥 입력됩니다. 바로 입력하면 되고 빨강색으로 된 거는 컨트롤 F1 하고 나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 하라.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오죠? 미지급금 명세서를 줍니다. 그러면서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등록이 되어 있다.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이월 사항을 수정 등록하시오.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미지급금. 거래처별 초기 이월 어디 있습니까?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미지급금을 딱 찾습니다. 여러분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잖아요.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미지급금은 부채 쪽에서 찾으면 빨리 찾죠. 자, 오른쪽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초기 이월은 여기다 직접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코드에서 직접 입력이 안 되니까 이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하시라고 그랬죠?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도움창을 열어서 입력을 하라. 그럴 필요 없구나. 뭐 이건 이왕에 열었으니까 오피스 이렇게 하고. 자, 120만 원은 그냥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코드를 알려줄 때는 검색이 필요 없어요. 99601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99601 그냥 입력해버리면 돼요. 네. 그리고 130만원 입력해 주시고, 항상 그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내가 제대로 입력했는가 하는 것은 여기 차액이 0이 떨어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0이 나와야 이 숫자를 내가 제대로 오타 없이 입력을 했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네. 응? 해결됐어요? 아, 네. 네, 또 뭐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주면 말이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서로 맞을 때까지 고치면 돼요. 자, 밑에 그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누락된 것도 있고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분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를 열어야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우리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다르잖아요. 네. 약 1000만원, 1065만원 차이가 나네요. 1065만원. 자, 어디 차이 나는지 매출부터 보시면 매출이 7억 5천. 이건 맞았어요. 매출원가가 5억 9,600. 아, 여기서 1000만원이 틀렸네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세요. 숫자를 클릭해 보시면 기초 당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있어요. 이걸 서로 비교해 봅니다. 기초도 맞았고 당기상품 매입액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려 있어요. 근데 이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입력을 못합니다. 여기서 직접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전기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상품을 고쳐야 돼요. 그걸 2천만원으로 고치고 다시 여기 돌아옵니다. 자, 닫으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어디 있습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 바로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 상품이 보다시피 3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차액도 1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있죠. 이걸 2000으로 고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고치면 여기 밑에 차액도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닫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와서 다른 금액을 클릭했다가 매출 원가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고쳐져 있고 매출 원가도 맞아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65만원만 맞추면 되죠. 그런데 65만원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65만원이 여기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예, 법인세 65만원 보니까 법인세가 여기 밑에 없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이 법인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법인세만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자, 코드란에다 법인하고 엔터 치시면 법인세 입력되고요. 650 플러스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 보세요. 이제 딱 맞았습니다.
이렇게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일치할 때까지 고치시면 되겠다. 잘 되었나요? 자, 그래서 기초정보 관리 문제를 우리가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요,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